거친 숨소리와 함께 진동이 멈췄다. 콘크리트 바닥에 검은 점액질로 녹아내린 이터들의 시신들 사이로 먼지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른다. 평소라면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져야 할 현장이지만 기묘할 정도로 정적만이 감돈다. 그 정적은 평온이 아니라 압도적인 공포와 경악이 뒤섞인 숨죽임이었다. 서문혁은 파열된 고막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내지도 않은 채 멍하니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본다. 손바닥에는 뜨거운 열기가 아직도 남아있었다. 방금 전 그가 내지른 소리,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지배하는 지휘봉이 쥐어진 듯한 감각. 그것은 그가 10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은 공명의 첫 번째 증거였다. 도끼, 내려놔. 지금 당장. 뒤틀린 철골 너머로 소음관리국 특수요원들이 총구를 겨누며 들이닥친다. 그들의 얼굴에는 흥분과 공포가 뒤섞인 채 핏대가 서 있다. 서문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본다. 그의 시선에 닿은 요원들은 본능적으로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마치 먹잇감 앞에 선 포식자를 보는 듯한 위압감이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으니까. 위협은 종료됐다. 자녀 병력 확인해. 이 미친놈이 뭐라고? 저게 소리가 뭐냐? 아까 그 진동은 대피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런 고춧발을 쏜 거야? 요원들은 서문혁에게 다가와 거칠게 제압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수갑이 차가운 손목을 조여왔지만 서문혁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분했고 눈동자만이 무언가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때 정돈된 군화 소리가 고요를 깨고 들어왔다. 검은 제복을 입은 남자가 연기 사이를 가르며 걸어 나온다. 붉은색 장교 봉장, 현장 지휘관 한지호 대위였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파괴된 거리와 녹아내린 이터들의 잔해를 확인하더니 이내 서문역 앞에 멈춰 섰다.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시끄러운 줄은 몰랐는데. 대위, 방금 확인했나? 이터들이 소음에 끌려서 폭주한 게 아니야. 내가 내보낸 주파수의 공명에서 자멸했다는 걸? 서문역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동굴에서 울리는 바람소리처럼 낮고 묵직했다. 그 목소리에 한지호의 미세한 턱 움직임이 멈칫한다. 운명, 그게 그렇게 중요해? 중요한 건 결과야. 네가 내지른 그 소리 때문에 반경 500m 내 유리창이 전부 박살났고 민간인들의 공황장애 신고가 폭주하고 있어. 이게 침묵의 성벽 수칙을 어긴 정도가 아니야. 수칙 따위가 중요하니까. 만약 내가 그 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저쪽 건물에 숨어있던 민간인들은 전부 이터의 식사가 됐을 겁니다. 규정보다 생명이 우선 아닙니까? 한지호는 잠시 침묵하며 서문역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서문역의 실력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가진 위험성을 경계하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생명? 그래, 생명은 중요하지. 하지만 더 많은 생명을 위해서 질서는 유지돼야 해. 네가 방금 보여준 그 힘, 그건 통제불능이야. 네가 소리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겁을 먹는다. 소리는 곧 죽음이라는 공포 속에서 살아온 우리들에게 네 행동은 영웅심이 아니라 테러리스트의 행동으로 보일 뿐이야. 그 공포가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대의, 이터들은 소음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특정 파장을 신호로 인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침묵을 지킨 건 그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알리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의 공격 주파수를 외우고 있던 셈이었습니다. 서문혁의 말에 한지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과학적인 근거가 결여된 그러나 설명하기 힘든 설득력이 서문혁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한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주파수? 신호? 네 지금 취조실에서 들을 이론적인 변론인가? 연구소에서도 밝혀낸 게 없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 10년 동안 수백 명의 박사들이 죽어가며 찾아낸 결론이 소음을 줄이는 것이야. 네가 그걸 부정하겠다고? 박사들은 소음의 양에만 집착했습니다. 소리의 질을 보지 못했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그 무지한 집착을 깨부수기 위함입니다. 한지호는 서문혁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하늘을 가리키듯 손을 들었다. 위로부터 거대한 수승선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음관리국의 최고고한 등급을 가진 이송 차량이 도착한 것이다. 너를 본부로 이송하겠다. 거기서 네 주파수 이론을 발표해봐. 상부에서 널 이단화로 취급할지 아니면 새로운 구세주로 추앙할지
나는 상관없다. 하지만 명심해, 서문여. 시스템을 거부하는 자는 시스템의 적이다. 요원들이 서문역을 일으켜 세웠다. 서문역은 저 멀리 아직 연기가 자욱한 거리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가 방금 구해낸 하지만 그를 공포의 대상으로 보고 숨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좋군요. 그럼 내 지휘가 시작될 준비는 된 셈입니다. 서문역의 입꼬리가 기이하게 올라갔다.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봉을 들어 올린 음악가의 표정에 가까웠다. 그를 수송 차량에 태우는 요원들의 거친 손길 사이로 그의 저음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뼛속까지 파고드는 울림으로 남았다. 한지호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하지만 침묵의 성벽 내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는 그저 담배 필터를 손가락으로 비비며 뱉어내지 못은 저주상 같은 한숨을 삼켰다. 이단이 소리라. 하필이면 네가 그걸 쥐고 있어야 했냐. 수송차의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엔진이 윙윙거리며 공기를 흔들었다. 하지만 서문역의 귀에는 그 소리조차 이미 단순한 진동 이상으로 들리고 있었다. 그는 닫힌 공단 속에서 자신의 심장 박동과 일치하는 작은 소리를 함해나기 시작했다. 긴 테이블 상서 시위의 의장 주연우는 차가운 눈으로 영상을 지우지 않은 채 손가락 끝으로 테이블의 무늬를 톡톡 두드린다. 그의 손가락이 닿는 곳마다 아주 미세한 먼지가 일어난다. 그 나른한 리듬이 회의실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는 심장 박동을 조종하는 가시처럼 느껴진다. 기록 보고는 이게 다냐? 현장 지휘관 한지호, 대위의 면전에서 규정을 짓밟고 기동대원들을 기절시킨 뒤 그 꼴이라니. 주연우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하다.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잔모름 없이 탁자 위에 가라앉는다. 맞은편에 앉은 고원국장 박민섭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그대로 주저앉으며 억눌린 분노를 목젖 안으로 삼킨다. 그건 명백한 반란입니다, 의장님. 저런 광신도적인 행동이 용인될 수는 없습니다. 소음관리 규정 제1조 침묵은 생존이다를 저버린 그는 이미 시민이 아닙니다. 광신도라. 과연 그럴까, 국장님? 영상을 다시 보게. 저게 단순히 광기에 눈이 멀어지는 소리라고 보이나? 전략기획실장 최유리가 은색태 안경을 고쳤으며 스크린을 다시 재생한다. 화면 속에 서문역이 내지르는 저음. 이터들이 그 소리에 순식간에 무너지는 장면이 느리게 재생된다. 최유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비틀린다. 그것은 경외가 아닌 날카로운 분석가의 경계심이다. 주파수 대역이 0, 헐츠에서 8형, 헐츠를 오가며 급격히 변침합니다. 게다가 그 진동, 이터들의 신경계를 강제로 공명시켜 마비시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소음이 아니야. 무기입니다. 그래서요? 무엇이든 간에 소음을 일으킨 이상 성벽의 안위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조용히 하라. 주연우의 짧은 한마디에 회의실 내의 미세한 공기 흐름마저 멈춘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유리를 바라본다. 그의 눈동자는 심연처럼 깊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강제적인 공명을 일으킨다. 최 실장의 말이 맞다. 저 남자, 서문역이 지닌 것은 소음이 아니다.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통제해온 침묵의 논리를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질서의 시발점이다. 회의실 안에 의원들이 들썩인다. 새로운 질서라는 단어는 이곳에서 곧 혼란을 의미하며 그들의 권력 기반을 흔드는 가장 위험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대장님,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터를 소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제어했다는 건가요?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시민들은 침묵선벽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믿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그동안 강요해온 절대적 침묵이 기만이었다는. 그래, 공포가 사라지면 통치는 끝난다. 인간들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가장 거대한 소음을 만들어내는 동물이니까. 토어누는 잠시 눈을 감는다. 10년 전 게이트가 열리고 혼란이 극에 달했던 시절을 기억한다. 그들은 공포를 먹이로 삼아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했고 그 결과 대의회는 절대적인 권력을 쥐었다. 서문역의 존재는 그 잘 짜여진 시스템의 유일한 결함이자 잠재적인 파괴자다. 우리는 이 세계의 지휘자가 아니다. 우리는 침묵이라는 이름의 감옥을 지키는 간수일 뿐이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쇠사슬 끊고 튀어나온 죄수가 있다면 간수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지. 영구 침묵.
시키시는 겁니까? 마땅합니다. 그를 반란자로 규정하고 직결 처분하는 게 아니 그렇게 단순하게 죽여선 안 돼. 그는 영웅이야. 최전선에서 싸우다 죽은 그랜드 마스터. 그를 우리 손으로 죽이면 시민들은 의심할 것이다. 그가 가진 진실조차 숨겨진 채 의미 없는 죽음을 맞이해야 해. 주연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홀로그램 지도를 확대한다. 성벽의 외과, 가장 위험하고 격리된 구역인 제고구역이 붉게 빛난다. 그곳은 이터들의 출입이 적고 소음 센서가 항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죽음의 땅이다. 락 국장, 서문역을 신문하는 건 그대로 맡기겠네. 하지만 신문 도중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처리해라. 네? 사고라니요? 그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다 실패하여 이터의 때를 유발했다고. 시설의 방음 시스템을 파괴하고 결국 자신이 만든 소음에 잠식당의 자취를 감췄다. 보고서는 그렇게 꾸며져야겠어. 아주 완벽한 비극이군요. 자신이 내세운 이론이 결국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된 셈이니까요. 시민들은 더욱 큰 공포를 느껴 성벽 안에 숨을 것이고 우리의 침묵 정책은 더욱 견고해질 겁니다. 최유리가 킥킥거리며 메모를 시작한다. 그녀의 펜 끝에서 스며 나오는 긁히는 소리가 유독 신경을 긁는다. 박민석은 망설이는 듯 잠시 입을 다물다가 결국 주연우의 뜻에 굴복한다. 알겠습니다. 제고구역의 방벽을 열어두겠습니다. 그곳에는 최근 소리를 먹는 개체들이 포식 활동을 위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 그에게 최적의 무대를 마련해 주도록 하지. 진실을 알고 싶어 했나? 그렇다면 진실의 끝이 무엇인지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해줘. 주연우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회의실 바닥을 덮는다. 그 그림자 아래 서문역의 홀로그램 인물상이 무너져 내린다. 그리고 그의 파트너였던 그 소녀 이안도 감시하도록 해. 서문역이 정말로 귀를 막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세상을 지휘한다면 그 소리에 공명하는 다른 존재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소프라노 소녀라. 만약 그녀까지 잠재력이 있다면 함께 처리해야 할까요? 서둘러선 안 돼. 물고기는 미끼가 필요하다. 서문역이 사라진 뒤 그 소녀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테지. 주연우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회의실의 조명이 일제히 꺼진다. 어둠 속에서만 그들의 입김과 옷스치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린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서문역을 향한 악의적인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운다. 세상은 지휘되는 게 아니라 통제돼야 하는 법. 네가 부정하려 할수록 우리의 노래는 더 커질 것이다. 침묵의 성벽지하, 최하위 보호구역, 제4수용소. 방음 처리가 완벽하게 된 두꺼운 벽은 외부의 소음은 차단하지만 그만큼 밀폐된 공간이 주는 압박감 또한 극대화한다. 서문역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다리를 괴고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동자만이 예리하게 빛난다. 사방을 감싼 철창과 벽에서는 희미한 냉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오래된 곰팡이와 녹냄새가 섞여 있다. 하지만 서문역의 코를 찌르는 것은 그런 아치가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는다. 소리가 없다. 너무 조용해. 그의 속삭임은 마치 건조한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처럼 공기를 갈랐다. 순간 그의 뇌리에 선명한 파동이 그려지기 시작한다. 전생의 기억과 함께 깨어난 능력. 이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다. 소리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해석이자 세계의 진동을 자신의 의지대로 재배열하는 지배의 권능이었다. 둥! 미세한 진동이 서문역의 미래를 때린다. 그것은 성벽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도 멀리서 울리는 이터의 울음소리도 아니었다. 훨씬 더 밀접하고 비정상적으로 리듬이 불규칙한 진동. 서문역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진다. 이 진동, 위치는 성경 내부, 그것도 산이 구역에서 뿜어져 나오는군. 그는 내 감도를 극한으로 높였다. 시야가 어둠에서 벗어나 투명한 파동의 물결로 바뀐다. 붉은색과 검은색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파전이 수용소의 천장을 뚫고 끊임없이 하강하고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공포였다. 쿵쿵쿵.
빠르게 뛰는 심장 박동 소리가 천둥처럼 서문혁의 고막을 때린다. 그리고 가쁘게 튀어나가는 불규칙한 호흡. 그 소음의 강도는 결코 작지 않았다. 도리어 무기가 될 정도로 강렬하고 날카로운 주파수를 뿜어내고 있었다. 침묵의 성벽이라. 웃기는군. 벽 안의 가장 큰 소음은 시민들의 입소리가 아니라 통치자들의 공포심이었던가. 서문혁은 그 소리의 주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 방금 막 회의를 마치고 긴장 속에 흩어진 시의원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한다는 특수고대원들의 긴장감, 그들의 두려움은 서로를 증폭시키며 레이저처럼 집중되고 있었다. 그리고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다. 성벽 바로 밑 어둠 속에 잠복해 있던 거대한 그림자가 움찔거렸다. 군주급 리터. 그 괴물은 자신의 다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 주파수를 타고 성벽 안으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이 주파수... 토한제열제사염, 개혈 사이를 오가는 불규칙한 파동. 이건 고기 잡는 미끼잖아? 서문혁은 벌떡 일어났다. 이 터는 소음을 먹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공명하는 주파수에 끌리는 존재다. 시의회가 자신들을 제거하기 위해 꾸민 음모가 오히려 성벽 전체를 무너뜨릴 잔해의 단초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강철로 된 방음문을 향해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이 두꺼운 벽을 깨고 나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의회의 공포가 멈추지 않는 한 군주급 비터는 성벽을 뚫고 들어올 것이다. 서문혁의 머릿속에서 빠른 계산이 돌아간다. 김동을 역으로 조율해야 해. 저들이 뿜어내는 공포의 주파수를 상쇄하고 군주급 비터를 쫓아낼 수 있는 파동을 만들어내야 해. 서문혁은 깊게 심호흡을 한다. 자신의 심박수를 낮추고 내면의 소음을 완전히 비웠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육성이 아닌 체내의 근육과 뼈를 울려 퍼뜨리는 초저주파의 함성. 수용소의 바닥이 떨렸다. 서문역의 목소리는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물질을 통과하는 공명으로 변해 성벽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것은 절대적인 지배자가 내리는 침묵의 명령이었다. 하지만 너무 멀었다. 군주급 이터는 이미 그들의 공포라는 이름의 냄새를 맡고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쾅! 성벽 상단에서 거대한 충격음이 들려왔다.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도 전에 서문혁은 느꼈다. 기념, 늦었군. 그들의 공포가 현실이 되어버렸어. 먹구름이 끼는 하늘, 군주급 미터의 거대한 집게발이 시의회 첨탑을 으스러뜨렸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긴급 회의를 하며 음모를 꾸미던 그들의 심장 박동이 이제는 끊어질 듯한 비명 소리로 변해 서문혁에 날아들었다. 서문혁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막지 않았다. 오히려 더 집중해서 들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를,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그가 이 세상을 지휘하기 위해 치러야 할 첫 번째 대가였으니까. 들어라. 이게 너희들이 택한 소리냐? 내가 바꿀 테다. 이 끔찍한 소음을 내 음악으로 덮어쓰겠다. 수용소의 천장에 먼지가 떨어내렸다. 밖에서는 혼란이 극에 달하고 시의회가 자초한 제안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어둠 속의 서문혁은 마치 폭풍의 눈 속에 있는 듯 아주 차분하게 세상의 붕괴음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경악과 비명이 뒤섞인 알람 소리가 수용소 내부를 쩌렁쩌렁 울려 퍼진다. 하지만 서문혁의 귀에는 그 비상 사이렌보다 더 기괴하고 육중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마치 지각이 울어대는 듯한 저주파의 진동,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이게 뭐야? 지진인가? 아니, 저건 지진보다 더 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 밖을 보라고. 성벽에 구멍이 뚫렸어. 저게 뭐야? 저런 괴물은 처음 봐. 모니터 화면은 연기로 자욱해진 도심의 잔상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을 가르고 나타난 것은 그야말로 악몽 그 자체였다. 키가 50m에 육박하는 거대한 육신, 온몸에 핀 것 같은 수많은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음의 파도. 군주급 이터 디소너스가 강림한 것이다. 매일 서문혁은 차가운 눈으로 모니터 속의 재앙을 응시했다. 과거에도 이 광경을 본 적이 있다. 그때는 수많은 동료들이 비명과 함께 흡수당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이 녀석의 움직임이 예측 가능하다. 녀석은 시위가 뿜어내는 공포의 냄새, 즉 저주파를 따라왔을 뿐이다. 왔군. 바로 그 타이밍이었어. 도라고? 이 미친놈아, 지금 사망 파열이나 됩니까? 저 괴물이 여기까지 온다면 우린 다 죽는다고요. 문을 열어. 빨리 나가야겠어. 교도관이 황급히 제어반을 조작하려 하지만 시스템은 이미 마비되어 있었다. 공포에 질린 교도관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서문혁은 그 떨림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소음마저도 느껴졌다. 서문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은 열리지 않아. 시스템이 락다운되었으니까. 하지만 내가 나가지 못할 벽은 이 세상에 없어. 서문혁은 수감실의 음향 차단 벽 앞으로 다다랐다. 두꺼운 가마 유리와 특수압금으로 만들어진 이 벽은 외부의 소음은 100% 차단하고 내부의 소음은 반사시키는 구조다. 즉, 완벽한 폐쇄 공간. 하지만 서문혁에게는 그저 거대한 공룡틈일 뿐이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다. 횡격막을 아래로 내려 폐의 용량을 극한까지 끌어올린다. 주파수를 맞춘다. 이 유리의 고유 진동수는 440Hz. 조금 더 높여야겠군. 입을 약간 벌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그의 목구멍을 타고 모인다. 과거의 생을 통해 완벽하게 제어한 그의 능력이 발동된다. 작은 진동이 그의 몸을 타고 흐르더니 순간 폭발적인 에너지가 목을 떠나나갔다. 터져라. 비를 찢는 듯한 파열음은 아니었다. 오히려 공기 자체가 비틀리는 듯한 묵직한 굉음. 그 소리는 수감실의 음향 차단 벽 전체에 강력한 공지를 일으켰다. 미세한 균열이 거미줄처럼 퍼져나가더니 순식간에 유리는 산산조각 나 바닥으로 쏟아졌다. 뭐야. 소리 한 번에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나가는 길을 열었을 뿐이다. 너희가 살고 싶거든 조용히 따라오라. 시끄러운 비명은 저 녀석들의 밥그릇에 밥을 담아주는 격이다. 서문혁은 파괴된 수감실을 빠져나와 복도로 향했다. 복도는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다. 수감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오고 경비병들은 어쩔 줄 몰라 총을 권총만 움켜쥐고 있었다. 하지만 서문혁의 걸음은 태풍의 눈썹처럼 고요했다. 그는 지상으로 뚫린 비상구로 향했다. 밖에는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다. 거리는 아수라장이었고 소음업체 부대의 무기들이 군주급 2터의 두꺼운 가죽에 튕겨나가 불꽃만 튀고 있었다. 병사들이 공포에 질려 무질서하게 총을 쏘아대고 그 소음은 이 터를 더 흥분시키고 있었다. 대대장! 소음업체 포가 안 먹힙니다. 장갑이 너무 두꺼워요. 우리가 쏘는 소리 때문에 오히려 더 광분하고 있다고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저게 봅시다. 저 입에서 하필이면 사람 비명 소리를 내요. 우리 비명 소리를 흉내내면서 쫓아온다고요. 운주급 2터 디소넌스가 거대한 발을 들어올리자 도시 전체가 흔들렸다. 그리고 그 입에서 뿜어져 나온 것은 파괴적인 충격파가 아니었다. 바로 사람들의 귀를 파고드는 조율된 소음이었다. 그 소리를 들은 병사들은 하나둘씩 귀를 쥐어감고 쓰러지기 시작했다. 하찮은 노릇수군. 소음을 마음껏 먹게 두고서는 이길 수 없어.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주파수가 지배자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 서문혁은 전장의 한가운데로 걸어나갔다. 폭발하는 파편과 떨어지는 건물 잔해 속에서도 그의 모습은 유일하게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몸을 거대한 악기로 조율하기 시작했다. 들어라. 이 거리에 흐르는 모든 진동아. 우와. 서문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묵직한 울림을 담고 있었다. 그의 저음이 공기를 타고 퍼져나가자 쓰러져 있던 병사들의 비명 소리가 잠시 멈춘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비명을 그쳐라. 당신들의 공포가 저 괴물을 키우고 있다. 당장 총구를 입에 대고 조용히 하든가 아니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든가 선택해라. 저 사람은 쇠어소 죄수잖아요. 대체 왜? 서문혁, 그 명성 높은 이단자라는 건가? 지금 나오는 거야? 제정신이야. 이때 군주급 2터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작은 인간 서문혁을 발견했다. 괴물은 자신의 존재를 무시했다는 것에 격분하듯 거대한 입을 벌렸다. 파괴적인 고주파 소음이 서문혁을 향해 일직선으로 쏘아졌다. 피하세요. 적의 쏩니다. 죽어요.
도두가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서문역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였다. 그는 오른손을 뻗어 허공을 가르듯 지휘봉을 쥔 듯한 손동작을 취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파악한 이터의 공격 주파수보다 정확히 1옥타브 높은 소리로 동시에 반대 위상의 소리를 내뱉었다. 사이라산. 이터가 쏘아보낸 고주파와 서문역의 목소리가 허공 중간에서 충돌했다. 서로 상쇄되며 파괴적인 에너지는 순식간에 0으로 떨어졌다. 잔향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을 뿐 서문역의 머리카락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쏘았는데? 안 맞았다고. 아니, 소리가 사라졌어? 보았느냐? 녀석은 무적이 아니야. 그저 소리의 법칙을 따르는 존재일 뿐이지. 너희들이 무작정 소음을 만들어내며 달려들었으니 당연히 반격당하는 거고. 서문역은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다. 이번에는 공격이 아니다. 지휘이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전장이 모든 소리에 심으려 했다. 공포에 찔린 병사들의 불규칙한 심장 소리, 비명, 모기 발성. 다 들어라. 나는 너희들에게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아. 소리를 내되 내 지휘에 맞춰서 내라. 너희의 공포를 노래로 바꿔라. 에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상황의 노래를. 미친놈인가 분명해. 따라하려는 따르고 죽으려거든 도망쳐라. 사박자. 쿵! 내 발소리에 맞춰 총을 쏴라. 시끄러운 난사는 그만하고 일정할 리듬으로 타격을 가해. 그게 녀석의 진동을 무너뜨는 유일한 방법이다. 서문역이 바닥을 굴러 떨어지는 파이프를 발로 찼다. 둥, 묵직한 소리가 났다. 이어서 둥, 둥, 그는 일정한 비트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고 강력했다. 자, 여기 한 명. 1박자. 자, 너희의 총선이 드롭이 되는 거다. 쏴라. 병사들은 앞뒤가 가려진 상태였지만 서문역의 저음 속에 담긴 강력한 힘에 이끌리던 몸이 먼저 반응했다. 누군가 무의식적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탕! 그 소리가 서문역의 박자와 겹쳤다. 그렇다. 틀리지 않아. 계속해서 이 박자 쿵! 탕! 쿵! 탕! 느낌을 가져라. 너희의 탄한 소리가 화음을 이루게 해라. 신기하게도 서문역의 박자에 맞춰 쏘아진 총알들이 이터의 표면에 닿을 때마다 특이한 파동을 일으켰다. 단순한 물리적 타격이 아니었다. 총성과 탄환이 만들어내는 공명이 이터의 방어 주파수를 교란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뭐야? 아까는 튕겨냈는데 이번은 박히네. 갑옷이 깨져요. 좋아. 이제 주파수를 높인다. 전원 3배속 포인트. 쿵쿵쿵. 연사로 때려라. 너희의 분노를 전부 총알에 담아 날려버려. 던장의 소리가 바뀌었다. 비명과 절망의 소음이 사라지고 서문역이라는 지휘자를 중심으로 한 전쟁의 교향곡이 연주되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총성은 하나의 리듬 섹션이 되었고 서문역의 외침은 그 리듬을 이끄는 멜로디가 되었다. 이 녀석의 핵심 주파수는 250헤르츠다. 우리가 만드는 화음이 그 주파수를 덮어쓰고 있다. 멈추지 마. 더 크게, 더 빠르게. 이 혼돈의 지휘봉은 이제 내 손에 있다. 혼주구 비터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자신이 먹던 소음이 이제는 자신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무기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거대한 괴물의 몸뚱어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무너져요. 괴물의 갑옷이 우린 이길 수 있어요. 방심하지 마. 클라이맥스는 아직이다. 내가 신호할 때까지 전원 최대 출력으로 유지. 이 게이트가 닫힐 때까지 우리의 연주는 끝나지 않아. 콘크리트 조각이 비처럼 쏟아지고 먼지, 구름이 전장을 뒤덮는다. 곤주고 미터의 거대한 육신이 성벽의 파열고를 비집고 들어오며 내뿜는 포효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기 자체를 찢어발기는 물리적인 충격파였다. 병사들은 귀를 붙잡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소음 억제 부대가 쏘아댄 일제 사력은 거대한 괴물의 피부에 튕겨 나다 불꽃만 피워 올릴 뿐이었다. 안 먹혀. 제발. 대역이 무너져.
다 무너진다고. 소음 탄환도 소용없어? 장갑이 너무 두꺼워. 이걸 어떻게 막아? 대대장님! 뭐야, 대대장님은? 혼돈의 한가운데 서문혁은 고요히 서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주변의 비명과 괴놈을 무시한 채 오직 하나의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수용소에서 터뜨렸던 횡격막의 진동을 온몸으로 기억하며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거대한 공명기로 변환시켰다. 그의 입술이 살며시 떨리며 아주 낮고 건조한 진동을 뱉어냈다. 조용히.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자연의 섭리처럼 들려왔다. 서문혁의 목소리는 병사들의 귓가를 스치고 쓰러진 이터의 시체, 그리고 긴장한 병사들의 심장 박동에 닿았다. 이 발동된다. 서문혁은 팔을 천천히 들어 지휘봉을 든 것처럼 허공을 가리켰다. 아, 총소리가 두렵나? 아니면 죽음이 두려운가? 지금 너희가 내는 소리는 그 괴물을 먹이는 노이즈일 뿐이다. 너희의 생존 본능이 죽음을 부르고 있어. 서문혁, 지금 상원에서 짓거리는 소리가 뭐야? 당장 피하라고! 서문혁은 한지호의 외침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주파수를 병사들의 총구로, 그리고 손가락 끝으로 연결했다. 뇌에 직접적인 전달을 하는 듯한 강렬한 울림. 너희의 공포를 내뱉지 마라. 받아들여라. 그리고 내 박자에 맞춰 터뜨려라. 440Hz. 내 표적을 보고 내 숨소리를 따라라. 무슨 말이야? 사사형. 해체. 아, 서문혁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횡격막을 강하게 수축시키며 공기를 짓눌렀다. 발사. 쿵. 서문혁의 발소리와 동시에 우연처럼 한 병사의 바나스가 당겨졌다. 탄환은 이터의 단단한 껍데기를 맞고 튕겨나갔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공허하게 흩어지지 않았다. 서문혁이 그 소리를 포착해 다시 병사들에게 되돌려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 바로 그거다. 다시 그 리듬을 잃지 마. 쿵, 타, 다시 쿵, 타. 미묘한 현상이 벌어졌다. 서문혁의 지휘에 이끌리듯 병사들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규칙했던 총성들이 점차 하나의 큰 물결을 이루기 시작했다. 두둠, 탕, 총선이 하나의 선율이 되었다. 저 소리, 진짜야. 이건 정말 악기처럼. 이터가 괴로운 듯 몸을 비틀었다.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수백 발의 총성이 서문혁의 일통에 하나의 주파수로 결합되며 이터의 장갑 진동을 파괴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명파열, 소리가 타격을 입히는 순간이었다. 더 크게 너희의 목소리를 보여줘. 이 세상의 침묵은 거짓이다. 너희의 함성이 진리다. 끝까지 밀어붙여. 니의 외침과 함께 병사들의 기합 소리가 섞여 들어갔다. 탄탄, 탕탕. 완벽하게 동조된 총성은 보이지 않는 창날이 되어 군주급 이터의 심장 부위를 꿰뚫었다. 이터의 단단한 외피는 거미집처럼 금이 갔고 내부에서부터 으깨지듯 무너져 내렸다. 이야. 대물의 비명은 점점 작아지더니 거대한 육체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땅이 울리고 굉음이 울려 퍼졌지만 그제야 병사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은 듯 멍하니 입을 벌렸다. 전장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죽었어. 저 괴물이 우리다 그걸.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됐어. 그 사람 목소리를. 번지가 가라앉는 가운데 서문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사용이 몸에 주는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그때 군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들어왔다. 한지호 대위가 서문혁을 향해 권총을 겨누며 천천히 다가왔다. 서문혁, 한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방금 전에 그 압도적인 광경, 그리고 규정 위반의 명백한 증거. 총구는 서문혁의 미간을 겨누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쏘려거든 쏘. 대위가 지키는 건 규정인가? 아니면 사람의 목숨인가? 규정상. 소음을 유발하여 성벽의 안위를 위협한 자는 현장 처분 대상이다. 넌 시의회에서도 위험인물로 분류됐어. 시의회? 그 자들이 이 괴물을 불러들였다고. 그들의 공포와 권욕이 냄새를 풍겨서 말이지. 대위, 네 귀에는 들리지 않나?
저 멀리서 도망가는 쥐새끼들의 심장 소리가. 한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다. 시의회가 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고 서문역의 처분만을 강요했던 상황. 그리고 방금 전 병사들이 그저 규칙에 얽매인 소음 억제 사격으로 죽어가던 현장. 서문역이 던진 주파수라는 말이 그의 뇌리에 박혔다. 어떻게 믿지? 네가 이 세상의 지휘자라는 걸? 믿지 마. 확인해. 내가 쓰러진 이후에도 네 귀가 닿는 곳까지 소리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땐 나를 처단해도 늦지 않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주변의 병사들과 이안까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찰나의 침묵 끝에 한지호의 권총이 아래로 내려갔다. 그는 탄창을 빼서 바닥에 굴렸다. 쓰레기 같은 규정이군. 오늘만은 그렇다고 치자. 살았다. 대위님, 선택 잘하셨어요? 그 사람은 써봤자 총알 낭비예요. 들어라. 이 세상은 종말하지 않았다. 다만 잘못된 리듬을 타고 있었을 뿐이야. 서문역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자 파괴된 도시의 자네들이 마치 공명하듯 작게 울렸다. 그의 눈동자에 텅 빈 도시의 풍경과 다시 시작되는 희망이 동시에 비쳤다. 우리는 더 이상 쥐처럼 숨어 살지 않는다. 소리를 죽이지 않는다. 우리는 소리를 내고 소리로 싸우며 소리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 것이다. 침묵의 성벽? 따위는 필요 없다. 서문역은 주먹을 꽉 쥐어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다. 태양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그의 윤곽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나는 너희의 지휘자가 되겠다. 나의 주파수에 맞춰라. 그러면 너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새로운 세계의 첫 소리다. 따라와. 내 외침은 메아리 쳤다. 병사들, 시민들, 그리고 이안과 한지호까지 모두가 저마다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공명을 느꼈다. 종말의 지휘자 서문역의 지휘봉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